이번 영상은 바닷가 인근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바닷가 인근에 땅 91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2,700만 원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닷가 좋아하시는 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시골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전원 생활에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중간에 이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보셔야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632 홍성 지원에서 시작이 되고, 경매가 시작되고, 매각 일자는 2월 22일이에요. 한 달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대지입니다. 지목은. 그리고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324-2번지입니다. 그리고 땅은 91평이라고 했고, 그리고 감정가는 3,900, 최저가는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건물은 매각제에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보면 땅이랑 건물이랑 같이 경매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은 안 팔고 땅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시골집이나 혹은 이제 지은 지 오래된 뭐 단독이나 다가구,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빌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 지은 지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반대의 경우는 또 있어요. 건물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특이할 상황은, 이게 2020년 7월에 처음에 신건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이때는 유찰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22년 2월이죠. 거의 한 1년하고도 6, 7개월, 그쵸? 한 1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경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가격 시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가격에 대한, 평당 가격에 대한 변화. 그래서 요걸 이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91평이고, 그리고 평당 지금 제곱미터당 13만원이니까 3,300을 곱해야 되니까 평당 43만원에 감정이 됐어요. 그래서 3,900이 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했죠. 그래서 창고, 뭐 주택, 부속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창고는 9평 정도 되고 주택은 28평 정도 됩니다. 부속 건물은 0.6평, 한 평이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동측으로부터 4m, 폭이 4m면은 차 한 대 정도 들어가고 좀 여유 있죠. 차 한 대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스콘 포장도로랑 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제 임차인 현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98년에 전입을 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딴 거 볼 필요 없고, 보면은 채무자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점유자로 등재했다 이런 것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이걸 안 보여드렸군요. 가격 시점이 지금 땅 감정한 가격 시점이 2020년 3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월 달에 이제 입찰이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경매가 시작되는 거니까, 2년 전에 어떤 땅 가격과 현재 땅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이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건물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말지는 모르겠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입찰해라 라고 집행관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이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땅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도 이제 땅 주인이 바뀌어서 건물을 허물거나 건물에 대해서 어떤 권리관계를, 그쵸? 땅 위에 건물이 있을 어떤 권리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버리면, 건물 지금 당장에 사는 분 혹은 이제 건물주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어떤 손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땅 주인이 일단 바뀌더라도 어떤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은, 일단 건물에 대한 남의 땅이더라도, 그쵸? 남의 땅이더라도 건물이 그러니까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쵸? 될지 말지는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최악의 조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입찰을 보는 게 안전하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스팔트 도로 4m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땅에 붙어 있고, 그죠? 91평이고 324-2번지입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도 약간 잘렸죠. 남의 땅을 약간 침범했어요. 니은도 약간 남의 땅 침범했고, 기역하고 니은 디귿 있고, 기역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게 이제 9평 정도, 그리고 니은 요게 이제 주택이겠죠. 30평 정도 부속 건물 요거 있고. 그래서 외관은 이렇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아까 주택이고, 요게 이제 부속 건물, 여기 이제 제시의 기역이에요. 창고 이렇게 돼 있고, 파란 지붕에 전형적인 뭐 시골집이죠. 그리고 아까 여기 기역, 그리고 디귿 제시의 건물, 이게 이제 본 주택이죠. 예. 주택을 보면은 지금 창고도 그렇지만 샤시가 이제 좀 하얗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시골집도 뭐 마당에 쓰레기나 이런 게 널브러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스카이나요? 위성? 이런 것도 달려있는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일단 그 정확한 좀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 축소를 해서 전체적인 그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반경이 서천이거든요. 네, 반경이 2.5km에서 춘장대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춘장대 해수욕장이 거리뷰로 보면 지금 요쪽이죠. 요쪽이 이제 춘장대 해수욕장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죠. 본권 같은 경우는 살짝 저 안쪽이네요. 저 안쪽, 그죠? 여기니까, 그죠? 위치적으로는 저 안쪽, 이쪽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춘장대 해수욕장이랑 2.5km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죠. 차로 이동하면 금방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바닷가 인근에 바로 좀 지우고 다시 이제 반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반경이 대략 한 바로 앞에 바닷가는 한 500m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 바닷가는 그렇게 뭐 썩 좋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은 뻘이 앞에 뻘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데, 그죠? 이렇게 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대략 한 요쯤이죠. 썸네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요쯤에, 그러니까 길 가다가 한 요쯤 마을 입구로 진입하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공뷰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것보다는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히려 그 어떤 이제 즐기기나 뭐 보통 이제 낚시나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해수욕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이제 그나마 좀 작은 어떤 바닷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내려오면은 이 글램핑장도 있고 캠핑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캠핑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그 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까지를 가보면 해당 건물까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요거 이제 파란색 지붕이 경매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건물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여기 울타리부터 이제 해당 건물의 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밭은 아니고 한 요 정도 해갖고, 그쵸? 요 정도 해서 이렇게 91평까지 그 해당 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가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된 거 보면은 20년 3월이 가장 최근이거든요. 다 보면 15년 뭐 이런데 이때 평당 22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22만원이면은 사실 싼 건 아니에요. 지금 최저가 2,700인데 22만원 치면 2천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700만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골 땅 같은 경우는 말 이장님도 이제 시세를 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플러스 아니면 이제 인근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여쭤봐서 최소 이제 35만원이나, 그쵸, 35만원 치면 3,100만원이죠. 근데 최저가 2,700이니까 그래도 이제 한 400만원 정도 싸고, 제일 좋은 건 이제 40만원 정도 하면은 3,600만원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싸게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장님이나 인근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평당 얼마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어떤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건물 이제 현장 가서 건물주나 이제 지금 계시는 분한테 지금 건물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다음에 매입을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협상이 잘 안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는 살려는 사람이 어떤 이제 매도자보다는 조금 그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돼요, 협상이. 오히려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매도자가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해당 그 건물에 대해서 땅 면적이나 이런 걸 특정하고 지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주 상대로 땅을 쓰되 땅세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 청구를 소송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법원에서 얼마씩 주라고, 땅 주인한테 건물주는 땅세를 얼마씩 주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는 대응이 잘 안 돼요. 법에 대해서도 이제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땅세는 2달 정도 연체를 하잖아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2달 연체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의 땅이더라도 그 건물에, 남의 땅이더라도 건물이 존속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죠. 그 법정지상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세 2달이 연체가 되면.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소멸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건물 철거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 철거 소송하면 판사들도 알아요. 이거 땅세 안 주고 남의 땅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건물 철거 소송할 때 확정 판결이 그렇게 나와요. 빨리 건물 철거하고 그 땅 주인한테 건물 그 위에 있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료 플러스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한 어떤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우위 위치를 점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협상을 하면 동등한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매수자가 좀 더 아래의 위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훨씬 위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압박, 그러니까 지료 청구 플러스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건물을 좀 싸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30평이면은 건물이 30평이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내부 수리 좀 하고 세를 주든 간에, 아니면 이제 내가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소송이 보통 저도 해봤는데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당 얼마 하는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료 청구 플러스 건물 철거 소송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그러니까 이제 협상 카드를 그렇게 가는 거죠. 좀 압박을 하면서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하고, 향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쓰거나 아니면 세를 준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면은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어떤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